하반기 들어서면서 아주 조금씩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7월 첫날에 단추를 꿰는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에서 일부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로테이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에서 매물 출회가 좀 급격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프리마켓도 비슷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컬러가 바뀌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실 텐데요. 오늘 개장 중계에서 여기서 포커스 맞춰 보겠습니다. 자, 프리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출발과 크게 변한 건 없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만 원을 어느덧 하회했습니다. 최근 단기간에 31만 원까지 내려가면서 저점 매수에 성공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반등을 반가워했었는데요. 재차 이틀 연속 빠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40만 원을 하회하면서 6% 비슷한 낙폭을 그려가고 있고요. S7의 하락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생명 뒷장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하위권까지의 약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지금 4%의 약세, 로봇과 함께 궤를 같이 그려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의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상위권에서는요.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몇몇 종목 눈에 띄시죠? 알테오젠이 1% 가깝게 반등이고요. 최근 BM의 유증 소식으로 에코프로가 같이 이틀 동안 30% 넘게 빠졌는데 에코프로는 현재 강보합권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프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위권에서도 살아남는 몇몇 종목들을 보면 바이오 헬스 눈에 띄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리카캠 바이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일단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안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조선도 양전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생명, 물산, 상반기에 역대급 상승률을 보였었던 S7 주도주들이 급격하게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를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에서는요. 일부 플러스 관찰이 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대형주에서는 한화오션이 13%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산 차기암과 관련돼서 구축함과 관련돼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속보가 나오며 급등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2만 원까지 도달 시도 나오는데요. 정규장 탄력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알리바바 계열사로 주인이 바뀐다는 내용으로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 위메이드 그룹주의 급등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고요. 전고체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단에서 미래나노텍, 필에너지 같은 일부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이렇다 할 지금 프리마켓의 움직임이 좀 관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건 어제 연장선에서 대형주, 특히 주도주로 관찰됐었던 이 기술주들의 하락 움직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정규장엔 좀 반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간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본다면 우리 시장까지 계속적인 연속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약세가 마이크론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움직임들을 나타냈었는데 간밤에 추가적인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의 하락을 부추겼던 재료로서 월가에서는 이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내용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3강 체제로 이루어져 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입니다. 그런데 메타가 지금 컴퓨팅 파워 관련해서 GPU 쪽으로 워낙 많이 투자를 했어서 남는 이 능력을 갖고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월가에서 그리고 IB 쪽에서는 이제 AI 투자가 막대한 투자와 함께 조금씩 수익성을 회수하는 구간으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다소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격하게 더 조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을 부추겼었던 오전장의 재료는 바로 이 수출이었는데요. 6월에 디램 가격 상승폭이 그 전달 10%에서 5%로 급격하게 둔화된 부분,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애플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죠. 또 7월 10일에는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을 단기간에 하이닉스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마이크론에는 악재다라는 단기성 이벤트까지 작용을 하면서 마이크론에게는 더욱더 좀 잔인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요. 트렌드포스닷컴에서 3분기에 디램 가격 전망치가 이제 8에서 12에서 1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면서 어제 6월 디램 가격 상승폭 둔화에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다시금 나왔다는 점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재료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지금 반도체가 지난주부터 해서 빈번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상반기에 보여줬었던 호재 민감도를 높이기보다는 악재성 재료의 민감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치 않는 건 2분기 이익 모멘텀이다. 결국 다음 주에 발표될 7일 삼성전자의 실적, 29일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확인하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주도주를 보자라는 시각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주의 노이즈 그리고 어제 보여줬었던 로테이션 순환매 힌트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른 종목들이 같이 빠지기보다는 수급 빈집이라든지 못 갔던 종목들의 자금이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 6월 수출입과 관련된 해석 리포트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면요. AI발 수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6월의 수출입 지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사이클은 계속해서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을 재확인했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질적인 측면인데요. 국가별로 고른 성장, 더불어 BIT 품목의 회복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6월에 보여줬었던 화장품의 42%의 성장, 바이오헬스의 14%의 성장, 자동차와 일반 기계 쪽으로는 아직은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하면서 반도체 192%라는 성장률, 쏠림보다는 조금씩 다른 품목에까지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은 다른 섹터의 주가 상승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지금 화장품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보려 합니다.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오늘 다 뷰티 쪽으로 리포트를 제시했고요. 지금 일부 종목들에게서는 꽤나 선방하는 시세가 프리마켓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수출 지표에서 7월에 실적이 좋을 관심 기업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의 화장품 수출액이 매우 좋았다는 점, 상승률로 본다면 증가율 42%로 역대 최대치라는 11억 달러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질적 성장으로 봤을 때요. 북미 쪽으로 압도적인 성장을 보였었거든요. 46%의 북미 성장률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요.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에스토니아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사실 유럽이라든지 이 동유럽 국가 측면에서는 한 5에서 6% 수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그 증가폭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화장품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앞당겨서 진행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성과를 보였던 APR, 달바글로벌 대다수 이 카테고리 탑 100을 보면 우리 기업들이 한 37개 정도의 브랜드 랭킹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실적 발표 기대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스트라, 일리윤, 미장센, 코스알엑스 전체적인 브랜드 지속 성장이 관찰됐다는 측면에서 아모레 퍼시픽도 실적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 ODM 측면에서는요. 화장품 이런 성장과는 다르게 주가 괴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26년 올해 예상 PER 평균으로 봤을 때 12.8배로 너무나 싸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제닉과 CNC 인터내셔널, 특히 하이드로겔 마스크와 관련돼서는 제닉의 ODM 성장 속도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오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급 빈집은 엔터죠. 지금 주가가요. 고점 대비 40에서 50%. 물론 반토막난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데 2분기 성적을 감안해 봤을 때 정말 이 싼 게 맞느냐라는 차원에서 엔터를 커버리지하는 많은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 가격은 못 참겠다. 비중 확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밸류가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요. 지금 하이브의 BTS 그러니까 3월 넷플릭스 공연 당시부터 많이 빠져 있는데 이번에 2분기에서 이 같은 실적 우려를 해소하고 월드투어 성과가 반영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 그러면 엔터주 전반의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사실 실적을 이끌 만한 이벤트들도 많습니다. YG에서는 8월 빅뱅 20주년 투어가 시작되고요. JYP에서는 8월 스트레이트
키즈, 네, 스키즈 컴백과 투어도 예상되어 있고요. 또 5세대 아이돌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코르티즈, 그리고 글로벌 아이돌인 캣사이의 성과도 매우 좋습니다. 하이브와 SM이 이번 실적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돼서 조금만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더라도 폭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점 기억해 보시죠. 마지막 재료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한화오션 드디어 성과를 보여줍니다. 차세대 이 차기 구축함, 한국형 구축함으로 지금 7조 8천억 원 규모의 KDDX 성과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드디어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건조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됐다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계약 협상 거쳐서 최종 계약 체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내 레퍼런스를 방산 측면에서 따낸 거고요. 앞으로 남은 이벤트는 글로벌 레퍼런스를 딸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지금 6월에 발표가 결국 안 됐어요. 7월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된 우협 선정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만약에 수주시에는 그리스라든지 폴란드까지 나토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레퍼런스를 따내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남아비아 글로벌 유전까지 초대형 유전 개발 프로젝트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자릿수의 급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오션 쪽으로 이제 불확실성 해소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이 맞을지 조선 전체적인 전략까지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도 주목해 주시죠. 네, 전일에도 투탑이 쉬어가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쪽들의 실적 중심의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하방 쪽으로 좀 더 가해질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며 삼성전자는 프리장에서 30만 원을 하회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오늘 아침 증권가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렇다면 동일한 흐름을 보였던 스퀘어는 어떨까요? 어제는 동일한 흐름이 아닌 하이닉스는 내렸지만 홀로 3% 상승률을 보였던 스퀘어입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하이닉스의 성장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며 210만 원으로 스퀘어의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배당과 주주환원 기대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지분가치 상승과 주주환원 확대감에 대한 그 기대를 높였고요. 자회사 지분가치가 연초 99조 원에서 375조 원까지 확대되었다라며 배당금 수익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홀로 강세를 보이며 5일선까지 회복세를 가져갔는데요. 이 수익화 불확실성 그리고 실적 기대가 상존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단 프리장에서는 급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기준으로요.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오후장까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정말 강한 슈팅이 나왔던 반도체 소부장, 장비단의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DS증권에서 TSE에 대한 신규 커버리지 보고서가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검사 장비 기업에 대해서 7월 탑픽으로 제시하며 그냥 사세요라는 강력한 콜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로는 36만 원을 제시했고요. 일단 무조건 사야 할 이달의 탑픽으로 꼽은 첫 번째 근거. 이 낸드 중심의 프로브카드 사업이 D램과 HBM3로 본격 확장되면서 이 신규 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1분기를 지나서 하반기에는 이 메모리 중심의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라며 무엇보다 이 높은 마진율 기대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미 반영되면서 기관의 매집과 함께 전일에는 12%의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과연 프리장에서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 어떨까요? 어제는 음봉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무난한 2분기 실적, 중요한 건 앞으로의 AI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분석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히나 네이버는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권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장기적인 또 모멘텀을 매력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라며 수급의 연속성까지 대두했습니다. AI 팩토리에 대한 가능성을 베팅해보자라는 워딩까지 또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 안고 수급에 대한 연속성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일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7월 2일 예상 호가 체크하겠습니다. 좀 지수가 많이 빠지는데요. 야간 선물 한 3%의 약세였었는데 호가상으로 5.7% 하락 나옵니다. 7,827선 출발 대기하고요. 코스닥 908선 대기합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성훈 K인파트너스 대표 그리고 이주호 SB인베스트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또 받아가면서 지금 호가상으로 출발 3분 남겨두고 있는데 크게 빠져요. 김성훈 대표님, 삼성전자 7%, SK하이닉스 8%. 계속 기존 7월 지난달까지 보여줬었던 것처럼 하락 시에는 매수, 이게 계속 통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좀 하반기에 컬러가 바뀐 겁니까? 일단 판단은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나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이 상반기에 랠리를 보여줬다면 하반기엔 속도감은 좀 고속도로보다는 한 국도 정도의 상승폭은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만 이제 오늘 있었던 메타의 이제 뭐 클라우드 이제 대여 사업 진출이라든가 그리고 마이클 버리의 삼전 닉스에 대한 이 호남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가 좀 과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반응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될 수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1, 2분기 충당금을 한 번에 이제 2분기에 아마 그 흐름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하반기 어제 첫날 체질 개선을 선언한 코스피에 대해서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일단은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코스피도 사실 어제 상승 종목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도 아마 체질 개선에 대한 흐름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해서 저는 그래도 지금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전후로 있어서는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수반되어 있는 화장품, 뭐 방산주, 최근에 이제 방산주도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번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코멘트를 받고 일단 순환매는 기회 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재료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7월 두 번째 거래일 두 분과 함께 답 찾아보겠습니다. 시가부터 확인해 보시죠.